선생님,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융합교육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대학은 융합교육이 요즘 난리도 아니에요. 저야 대학에 있으니까 어찌 보면 거의 최전선에서 변화를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요즘은 대학뿐 아니라 초, 중, 고등학교에서도 융합교육이 또 인공지능 교육에 관심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저한테 융합교육 인공지능 교육 특강을 부탁하는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초등학교도 융합교육이 핫한 키워드죠. 초등학교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어떤가요? 초등에서 융합교육이란 단어를 정확히 써서 아이들에게 학습이 제공되진 않지만 학문과 과목의 경계를 뛰어넘은 수업과 활동들은 나날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더구나 코로나로 원격 수업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IT 기술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과목과 결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위기인지 좀 알려주세요, 교수님. 우선 서울대학교에서는 A, B, C, D를 갖춘 인재를 만들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A는 AI, 인공지능, B는 빅데이터, C는 컴퓨팅으로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인재를 말하는 거고요. D는 도메인 날리지라고 해서 즉 A, B, C 영역 이외의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춘 인재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U자형 인재라고 해서 한 우물을 깊이 파서 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인재상을 얘기했다가 그 다음엔 또 T자형 인재라고 해서 넓게 또 그리고 얇게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또 한 분야에 대해서는 깊이 아는 스페셜리스트와 제너럴리스트를 합해놓은 인재가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엔 또 W형 인재라고 해서 두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전공과 부전공을 모두 갖추고 있는 이런 인재를 키워다고 했었는데요. 융합형 인재는 W형 인재와 제일 비슷하죠. 다만 그 W에 파져 있는 전문 지식 분야 중 하나가 IT, 인공지능, 컴퓨팅, 빅데이터 분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그리고 다른 한 분야가 예를 들면 인문학, 경영학, 법학, 의학 이런 등등이 될 수 있는 거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만 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있을까 싶죠. 사실 지난주에 저희 반 아이들 데리고 지역에 있는 융복합 인재교육센터에 다녀왔거든요. 그림 그리기도 있고 게임 만들기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었지만 어느 하나 따로 떨어진 게 없었습니다. 컴퓨터로 코딩을 통해서 게임을 만들고 코딩을 통해서 음악을 연주해보고 인공지능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펼쳐질 미래가 아닌가 맛보기를 좀 했답니다. 대학에서도 융합학과가 많이 생기고 있고요. 영문과에서도 부전공으로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옛날하고 많이 다르죠? 제가 우리 학교 공대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겸임 교수로도 있어서 두 개 과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셈이라 융합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은 사람 중 하나인데요. 오늘 마침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님의 음성언어 합성에 대한 특강을 들었는데요. 제가 그 교수님을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오늘 새로이 안 사실은 그 교수님이 원래 언어학과 출신이 아니고 공대 학부의 전자과 박사셨더라고요. 융합이 양방향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인문대 학생들에게 진입장벽이 좀 더 높은 편이긴 하죠. 아무래도 그렇죠. 자연과학이나 공학의 바탕을 둔 기초학문을 전공하면 오히려 인문학 쪽을 함께 공부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반대는 참 어렵고 힘겨워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일단 공대에서 하는 프로그래밍이나 컴퓨팅 같은 기초기술이 없기 때문에 바로 공대에서 부전공을 하려면 공대 학생들이 심리학이나 인문학 부전공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장벽이 좀 더 높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고요. 또 다른 건 컴퓨팅 사고 같은 것을 인문대에서는 많이 경험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트레이닝도 필요하고요. 또 적성에 아예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적성에 아예 안 맞는 경우는 좀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어렸을 때부터 융합교육에 대한 그런 기회에 자주 참여해보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보도록 하면서 자연스럽게 본인의 그라운드를 넓혀가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대부분 초등학생의 자녀를 두고 있을 우리 청취자분들도 오늘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들어보면 좀 더 우리 아이의 먼 미래,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융합이라는 것이 어떤 두 분야가 결합하는지도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정해진 것을 공부하고 답을 찾는 데 익숙한 저만 해도 융합교육이라고 하면 그럼 무엇과 무엇이 합쳐진 건데? 라는 이 질문에 정해진 답을 찾고 싶어 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융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융합을 만들어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교수들만 해도 지금까지는 전공 분야가 아주 확실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가르칩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만나서 가르침을 받고 다양한 학문 분야를 접해보면서 본인이 스스로 A, B, C와 D를 합해서 자신의 융합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D가 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융합할 건지 결국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성균관대 같은 곳은 학생이 스스로 전공을 만들어서 계획서를 제출하고 학교에서 허락을 받게 되면 자기가 만든 전공을 이수하고 졸업장에 그 전공으로 찍히게 됩니다. 이건 융합이 너무나도 많은 학과 간의 조합이 가능하기도 하고 그 많은 융합에 맞춰서 전문가나 교수를 채용할 수도 없는 실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선택하게 해서 그 융합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4년 동안 어떤 과 또 어떤 교수에게 어떤 수업을 듣는지에 대한 커리큘럼을 본인이 직접 짜고 본인만의 융합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와,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무궁무진한 미래가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하기도 하면서 정해진 걸 해서 먹고 사는 저는 천만다행이란 생각도 들고 이제 정말 정해진 답을 찾고 쓰는 것만으로는 미래가 밝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이 스스로도 그렇고 부모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꼭 내 아이가 무엇을 잘하니 이것만 파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알아보고 책도 읽고 이 분야가 내가 잘하는 것과는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지 끊임없이 상상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